1001번. 적분을 할 건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냐면 자꾸 이렇게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히 지금 이 상황에서 얘네들의 이 지점을, 그러니까 1이라는 지점을 토대로 인테그랄을 0부터 1까지 한 게 S1이고 인테그랄을 1부터 K까지 한 게 해당 지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기는 한데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는 한 번에 계산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해당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여기가 S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S2를 구하려면 결국에 직사각형에서 얘를 빼줘야 걔네 둘이 서로 같더라 가 되겠고요. 직사각형은 뭐 그냥 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 호준아, 질문 없니? 규현이는요? 너 땀이야? 네. 비도 맞았고? 네. 야, 휴지로 땀 닦고 와도 돼요. 일부러 땀을 빼고 있는 거야, 혹시? 그건 아니지. 땀 닦고 오세요. 네, 괜찮아요. 야, 땀 뚝뚝 떨어지는데. 윤주야, 질문. 처음 5번에 네. 그 그래프 모양이 네. fx는 아래로 블록이 2개 있는 거고 gx는 위로 블록이 2개 있는 그래프인 거고 그래프 모양이 그 아래로 두 개, 여기가 F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 말은 혹시 이게 F일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4차 함수 개형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습니까? 4차 함수의 개형이 있잖아요.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잖아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고민의 요지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당장 이제 한 달 뒤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뭔 얘기야. 물론 얘를 시험 보진 않지만 한 달 뒤에. 다음 1002번이요? fx식을 gx식을 구할 수는 없지만 fx에서 gx를 뺀 식은 구할 수 있거든요. 최고치 한계수는 모르겠고요. 0이랑 2랑 4를 해로 갖는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인테그랄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 2부터 4까지의 gx-fx 그러니까 저 식을 반대로 써야 될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부분의 넓이가 2라고 했으니 해당 식 풀면서 A값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1만 대입하면 끝나는 얘기네요. 다음 승현아, 혹시 너도 이거 질문이니? 너도 이거 질문이니 그러면? 넌 이거 안 돼요. 이건 제가 질문한 거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
어. 어디다가 1을 대입한다는 얘기죠? 네. A가 있는데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뭐냐고 물어보는 건가요? 밑에 거 계산을 해야 뭐 대화가 되겠죠? 넌 다시 보세요. 최고차 한계수는 fx가 결정을 합니다. gx는 최고차 한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는 공식 적용되거든요. 공식 어떻게 되니? 1분의 끝이에요? 근데 R 마이너스 아, 오케이. 끝이 아닌 건 알죠? 마이너스 2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 A 값은 2분의 1 나오고요. 그대로 바로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넌 이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예 없어 질문이? 못 풀었다고요? 아우 씨발 그니까 안 할 것 같으면 나와서 우리 다음 달에 시험을 봐야 돼 우준아. 우준아 정시 할 거예요? 수시 할 거예요? 정시로 갈 거예요? 정시가 만만한가 봐요. 내가 고3 애들을 9년 넘게 가르치면서 우리 정시는요 수시보다 훨씬 힘들어요.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야, 씨, 돌겠네. 여러분들 마지막 진도 좀 나가볼까요?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속도가 나오고요. 정확히는 속도가 아니고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 미안. 위치의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미분이니까.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에 상응하는 결과를 갖고요.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에 상응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 반대 개념이에요. 오늘 할 건 적분. 적분. 속도를 쌓으면요. 위치가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하자. 0초부터 2초까지 이 친구의 위치는 이만큼 변화했을 것이다. 적분이 얘네들의 위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문제 볼게요. 0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대요. 1, 2, 3에서의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T가 1일 때의 위치는 1초에서의 위치잖아요. 그쵸? 그럼 위치가 얼만큼 변화했냐라고 물어보면 0초에서부터 1초까지의 변화량이 궁금한 거죠.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t제곱을 계산해 주게 되면 이 친구가 4t-3분의 1 t 세제곱이 되면서 1부터 0까지 즉 3분의 11이라는 결과를 갖게 돼요. 얘는 3분의 11만큼 변화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얘 위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어디서 출발했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변화는 3분의 11만큼 한 거고요. 얘는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그 원점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얘 최종 위치도 3분의 11이다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3분의 2에서 출발을 했더라라면 그러면 3분의 2에서 출발했는데 3분의 11만큼 변화했으니 3분의 13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아니에요.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항상 중요해집니다. 2초일 때는 똑같죠. 여기만 2로 바꾸면 되죠. 3초는 여기만 3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위치에 대한 식을 구하고 싶다. 위치식을 구하고 싶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속도식이 적분이 될 거고요. 여기에 최초 위치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외에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위치는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도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2번 움직인 거리 물어봤죠. 움직인 거리에는 해당 개념이 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식을 4-t제곱이라고 주었고요. 우리 시간은 0초부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0초일 때부터 그려지고요.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우리가 정적분 개념으로 접근하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위치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앞으로 3걸음, 그리고 다음에 뒤로 3걸음 움직이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상쇄되면서 내가 움직인 거리는 6이지만 내 위치 변화는 0이에요. 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무슨 느낌인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정적분이 알려주는 위치 변화로는 이 친구가 움직인 거리를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나오는 애들은 플러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즉 위치 변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개념 정적분 개념이지만 우리가 물어보는 움직인 거리라는 개념은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없이 절대값이 들어가는 넓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인테그랄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0부터 2까지는 그대로 적분을 진행할 거고요. 인테그랄 2부터 3까지는 부호를 바꿔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니?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원점을 출발하여, 이게 최초 위치 알려주는 얘기예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 T초 후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대요. 그럼 지금 1초까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빨라졌다가 최고 속도를 찍고 다시 점점 느려집니다. 2초에 잠깐 멈췄다가 뒤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뒤로 점점 빠르게 가다가 최고 속도를 찍고 멈췄다가 다시 점점 속도 느리게 뒤로 갑니다. 그 다음 다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대로 잠깐 유지했다가 다시 점점 느려지면서 7초에 정확히 멈추는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나타내는 게 위치인지 속도인지 꼭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었다. 5초부터 6초 때를 요구하는 식이고요. 그 다음 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1번, 2번. 2번 바꿨는데 4번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다음 3번 P는 출발하고 4초 뒤에 원점에 있었다. 미안합니다. 1초 동안 멈춘 때가 없었네요. 미안해요. 5초에서 6초를 내가 멈춘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때는 속도가 똑같은 때, 2의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때죠. 말을 잘못해가지고 3번 4초 뒤에 원점에 있었다. 지금 보시면 0초부터 2초까지 천천히 갔다가 점점 빨리 갔다가 다시 천천히 갑니다. 여기서 2초 잠깐 멈춤. 뒤로 천천히 갔다가 점점 빨리 갔다가 다시 천천히 가서 멈춥니다. 이게 4초. 그래서 해당 지역의 넓이와 해당 지역의 넓이가 같아서 정적분 결과도 뿔맛 차이만 나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거예요. 즉, 이 친구가 0초부터 4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없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4지만 위치는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순간이고요. P는 출발하고 6초 뒤에 가장 멀리 있다. 6초 뒤에 가장 멀리 있다. 지금 여기 해당 넓이가 2고 1입니다. 6초 뒤에는 3만큼 더 간 상태예요. 원점 기준 하나, 둘, 셋. 근데 7초까지 가면 하나 더 가니까 7초가 제일 멀리 있는 때가 될 거고요. 마지막 출발하고 나서 7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6이다. 얘네들이 지금 여기만 6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까지 포함해서 움직인 거리는 총 8입니다. 넓이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어려운 거 없으면 다음.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의 그래프를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의 P 지점부터 Q 지점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다라고 여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점에서 요 책상 라인에서 여기 책 있는 라인까지 내가 이렇게 움직인 걸 나타내 놓은 거야. A는 점점 빠르게 가다가 빠른 속도를 유지하다가 점점 느리게 가서 멈춘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케이? B는 얘는 점점 빠르게 가기를 점점 똑같이 빠르게 갔는데 얘는 시작부터 엑셀을 밟아가지고 개빠르게 갔다가 최고 속도를 찍고 빨리 멈춘 거예요. 자동차 밟을 때 막 세게 밟으면 빵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최대한 빠르게 갔다가 최대한 빨리 멈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속도도 보면 여기는 30초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는 40초나 걸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 다음 C는 표현하기 좀 어렵긴 한데 좀 지랄맞게 가가지고 빠르게 갔다가 속도 잠깐 줄였다가 다시 빠르게 갔다가 이제 줄여서 멈춘 거예요. 이게 C.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 속도는 같다. 어차피 내가 여기 지점에서 저기 지점까지 가는 내 총 이동 거리는 똑같죠. 뒤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정적분이랑 아예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따라서 내가 움직인 이동 거리가 정적분과 같아서 여기 넓이나 여기 넓이나 여기 넓이나 전부 다 P에서 Q로 이동하는 거리만큼 나올 거예요. 그럼 내 평균 속도는 뭐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도죠. 그럼 몇 초 걸렸냐가 중요한 거네. 얘도 40초 걸렸고 얘도 40초 걸렸으니까 A와 C는 평균 속도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다릅니다. 얘는 30초 만에 왔기 때문에 얘네보다 평균 속도가 좀 빨라요. 오케이? 다음 B와 C의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해야 얻을 수 있죠.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와 동등한 결과를 갖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B와 C는 한 번쯤 존재합니다. A도 존재하고요. B와 C만 존재한다가 아니라 B와 C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단 각각의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아이고, 그걸 설명을 하고 들어가 버렸네요. 얘네들의 정적분, 위치 변화는 모두 P에서 Q까지 갑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자, 지상 1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위로 발사한 이 친구의 속도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그럼 이 친구의 위치 변화는 정적분이라는 거죠. 근데 항상 모든 시간의 최초는 몇 초부터가 시작이야? 0초부터가 시작이야. 위치 변화가 0초부터 x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0초가 들어가는 이상 적분을 하고 0을 대입하면 다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최종적인 결과로는 부정적분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적분입니다. 이게 위치식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부정적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적분입니다. 이게 위치 변화예요. 위치 변화. 그럼 최초 위치가 어디였어? 10m의 최초 위치에 위치 변화량을 더해줘야 이 친구의 최종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0초일 땐 10이었습니다. 1초일 때는 25였습니다. 2초일 때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3초가 지났을 때 높이를 구하시오. 이 친구는요 10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2초일 때 탑 찍습니다. 2초일 때 30m라는 탑을 찍고요. 그 다음에 쭉 떨어집니다. 지면에 도달하면 멈추겠죠. 지하까지 있으면 더 떨어지겠지만 지면에 도달하면 멈출 거예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30입니다. 이걸 적분을 그냥 때려가지고 20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다음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3초 뒤의 높이는 1번을 내가 안 풀고 넘어왔네요. 9, 45, 60, 45 25?
다음과 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움직인 거리는 20만큼 올라갔다가 5만큼 떨어져서 25라는 최종 결과를 갖게 됩니다. 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됐니? 야, 너 오늘 뭐 했는데 졸아, 이씨. 오늘 휴일이잖아. 씨, 오늘 시작부터 20분 만에 졸고 있어. P는 처음 속도 6으로 출발해서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속도를 구하려면 가속도를 적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2t가 되겠는데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이건 2t만큼 속도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6을 추가해줘야 돼요. 가속도가 항상 일정한 운동, 여러분들 과학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속도는 매 초 일정하게 증가를 합니다. 매 초 2만큼씩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P가 출발한 지 2초 뒤에 Q가 쫓아간다. 지금 얘는 P의 속도, Q는 K.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그러면 2초 뒤에 P가 출발한 지 2초 뒤에 P가 출발을 합니다. 2초가 지납니다. 해당 부분의 넓이가 16이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얘 넓이가 의미하는 건 위치 변화량. P의 위치가 16만큼 변화했습니다, 지금. P가 쭉 가서 16만큼 변화했습니다. 이제 Q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km/s로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도로 쫓아갑니다. Q가 P를 따라잡기 위한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따라잡았다는 건 뭔 소리냐? P의 위치 변화를 Q의 위치 변화가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P보다 Q가 더 빨랐다는 거야. 그래야 따라잡을 수 있어. 즉, P의 위치 변화보다 Q의 위치 변화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같으면 따라잡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그런데 P는 지 혼자 16만큼 더 갔으니까 그것도 카운트를 해줘야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Q가 출발하기 시작, 여기를 이제 0초로 카운트를 할 거예요. Q의 출발을. 그래서 이 친구의 위치 변화, 적분, 즉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6이 kt보다 작거나 같다. 됐니? 쌤, 근데 최초 위치는 왜 계산 안 해주세요? 얘네들의 최초 위치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얘 최초 위치 생각해서 여기다 최초 위치 더해주자, 얘 최초 위치 생각해서 더해주자. 근데 둘의 최초 위치가 같아서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량만 차이가 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한번 그려주면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시간은 0부터기 때문에 왼쪽은 안 그려져요. 다음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KT 0,0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인데 지금처럼 있으면 밑에 있으니까 직선이 커진 적이 한 번도 없죠. 따라서 접하거나 뚫거나 해줘야 합니다. 그럼 접할 때 K값이 얼만데 접할 때의 K값이 2가 아닌 듯. (14입니다) 즉 K가 14일 때 접하니 K는 1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야 따라잡는다. 접할 땐 뭔 느낌이냐면요, 한 번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P가 먼저 출발했어, 이렇게 왔어. 접할 때는 따라잡았다, 이제 이렇게 가요. 뭔 느낌인지 이해됐니? 접하지 않고 해가 두 개 생길 때는 이렇게 왔어, 한 번 만났어, 역전하고 다시 만납니다. 이게 두 번 만날 때. 역전은 못한 거죠. 문제가 따라잡기 위한, 따라잡으면 돼요.
바톤 터치만 하면 돼. 뭔 느낌인지 이해됐니? 문제에서 역전을 하기 위한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접할 때는 계산해 주시면 안 돼요. 역전을 하기 위한 정수 K의 최소값이라고 하면 15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건 따라잡은 게 아니다. 당연히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미분 때 속도 가속도도 똑같았지만 적분 때의 속도 가속도도 여러분들 기본적 과학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끝입니다. 자, 0초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여 최초 위치 제공을 해줬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식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에서의 위치가 O일 때, 자,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0,3 다음과 같이 생겼거든요. 운동 방향이 3초에서 첫 번째로 바뀌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 바뀝니다. 여기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구하라고 시킨 거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볼 건데 여기가 0,3지점이니까 다음과 같이 쪼개서 공식을 활용해주면 6분의 27 최고치 함계수 1.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9. 얘가 2분의 9. 9 나오네요. 플러스 9. 그 다음 여기까지 갔더니 최종 위치가 5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와줘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높이가 5거든요. 5 곱하기 밑변 2분의 1을 했더니 4더라. 밑변의 길이가 5분의 8이어야 되겠다. 여기가 5분의 8이어야 되겠다. 따라서 해당 x절편은 5분의 23,0이 되더라. 대입해주면 k값 나오겠고요. 여기까지 해야 됐니? 정리되면 넘어갈게요. 다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자.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에 대해서, 자,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꿔야 돼요. A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3이라고 해볼게요. A가 3이라고 해보면 0에서 한 번, 1에서 한 번, 2에서 한 번, 3에서 한 번 해를 갖는 4차 함수여서 다음과 같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가 운동 방향을 1초에서도 바꿔, 2초에서도 바꿔, 3초에서도 바꿉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선생님 0초는 왜 얘기 안 하시나요? 우리 0 왼쪽은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기 위해서는 A가 1이거나 1에서 접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 안 됐니? 됐니? 아, 됐다고? 다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1이거나 아니면 A가 얼마거나?
그러니까 1 아니면 또 얼마? 2거나. 그래서 2에서 다음과 같이 접하거나 마지막 A가 얼마거나? 3은 씨바 내가 시작부터 안 된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3이 대답이 나오면 될까? 안 되겠지, 그치? 또 얼마거나? 0이거나 한 번, 두 번, 하나, 둘. 그래서 0에서 접하게 그려보면 운동 방향 두 번 바뀌죠. 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 정도는 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가 돼야 되겠는데 그런 A에 대해서 0초부터 1초까지 위치 변화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해당 영역 넓이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해당 영역 넓이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넘어갈게요. 공식이 있는데요. 나는 선호하지 않는 공식이라서 그냥 인테그랄을 선호합니다. 직선 궤도를 몇 초 24의 속도로 달리는 속도가 몇 초 24. 그러니까 계속 속도가 24로 똑같은 상태예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면 몇 초 1.6m의 비율로 절대 그런 문제를 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무조건 100%입니다. 비율이 뭔 말이에요, 저게. 그냥 몇 초 1.6m씩 줄어든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비율은 퍼센트입니다. 전체의 몇 퍼센트. 1.6의 비율이 뭔 말이야. 다음과 같이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속도는 24-1.6t고요. 브레이크를 건 후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 친구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면 여기가 0,24. 그 다음 여기가 15? 정답. 15,0. 그래서 여기 전체의 넓이가 15, 12, 15, 12, 15, 12, 36, 18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브레이크를 바로 밟아서 해도 얘가 180m는 가니까 내가 브레이크 밟을 거면 최소한 180m 전에는 밟아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만약에 얘가 멈추고 싶어. 근데 여기에 다 도착하자마자 30m 남았는데 멈췄어. 그럼 얘 그냥 갑니다. 150m만큼이나.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멈춰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1번 10초 동안 움직인 거리. 10초 동안. 여기 길이가 지금 5고요. 여기 길이가 지금 10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그려놓긴 했지만 따라서 지금 1대 2의 닮은 비를 가진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넓이 비는 난 아무리 봐도 너무 불편해. 1대 2의 닮은 비를 가진 상황이고요. 넓이 비는 작은 삼각형 1대 큰 삼각형 9. 그래서 9대 1의 닮은 비니까 여기가 20m가 되겠고 여기가 160m가 되겠네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요. 지금 내 속도가 빠르니까 최초 10m 동안 160을 가고요. 나중에는 서서히 줄어들면서 20 정도밖에 안 가는 모습이고요. 이 친구가 정지할 때까지는 무조건 180m는 소요가 됩니다. 됐나요? 자, 열차가 A역을 출발해서 직선 경로를 따라 B역에 도착하는 데 10분이 걸리고요. 그 사이에 속도를 측정한 결과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얻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5분일 때 15라고 하면 A역과 B역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해당 식을 보고 T-10 최고차 한계수 몰라요? 5 대입하면 15 나와야 된다. A값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됐니?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여기서 K만큼 변화하면 최고차항 곱하기 K제곱만큼 변화합니다. 따라서 15가 25A와 같습니다. 그래서 A는 지랄 25를 내가 어디다 쓰는 걸까? 25A와 같습니다. 그래서 A는 5분의 3인데 음수여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방법으로 찾든 뭐 그렇게 그냥 편하신 대로 찾으시면 되고요. 우리 해당 영역의 넓이가 A역과 B역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5분의 3 계산해주면 될 거고요. 여기가 킬로미터 단위네요. 문제에서 미터 퍼 세크라고 주고 답을 킬로미터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킬로미터 단위 하나 날리고요. 그 다음 얘네 둘만 계산해주면 5분의 3이 아닌가요? (5분의 3이) 맞는데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5분의 3 미안합니다. 10분이 걸렸다라고 하고 여기는 또 미터 퍼 세컨드 시간으로 초로 줬네요. 저것도 또 환산해서 쓰셔야 됩니다. 야, 근데 이러면 수치가 조금 많이 지랄 맞은데? 야, 이게 분인데 분을 초로 바꾸면 미안합니다. 여기가 15가 아니네요. 미터 퍼 세크라서 저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왕 바꾸는 김에 킬로미터 퍼 분으로 다 바꿀게요. 60배 900m 퍼 60초 60배 그 다음 킬로미터로 0.9 킬로미터 퍼 민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그러면 0.9 킬로미터 분으로 다 바꿨으니까 이제 지장 없습니다. 다시 5만큼 변화했으니까 25A만큼 차이 납니다. 25A가 0.9고요. A는 25분의 9, 10분의 1. 계산 안 하고 이대로 둘게요. 따라서 해당 지역 넓이는 6분의 1000 곱하기 25분의 9, 10분의 1. 지금 킬로미터 분 단위 다 맞춰놨으니까 그대로 계산만 해주시면 되고요. 6km per 민 나오네요. 단위 환산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잘 내진 않는데 단위 환산 나오니까 나도 오랜만에 좀 어색하네요. 다음 자, 단면의 넓이가 3cm 제곱, 3제곱 센티미터인 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고 한다.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뒤에 5초 동안 흘러나온 물의 양은 자, 단면이 이렇게 3제곱 센티미터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물이 어떤 속도로 흘러나오냐면 이 t의 속도로 흘러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5초 동안 흘러나왔다라고 하면 5초 동안 이 친구는 속도기 때문에 흘러나온 총 길이는 t제곱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따라서 이 친구가 5초 동안 흘러나와서 생긴 요 길이는 25가 되겠다. 단위 없죠? 있네. 25cm가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케이? 3제곱센티미터만큼이 25만큼 흘러나왔으니 75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마지막입니다. 어떤 전망대의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출발해서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 후 2초까지는 3m/s 제곱의 가속으로 올라가고요. 2초부터 10초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며, 자, 속도가 처음 2초까지는 3m/s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가고, 그래서 1초에 3m씩, 1초에 3씩 속도가 올라가서 2초에는 6까지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10초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10초부터는) 마이너스 2의 가속도로, 즉 3초에 거쳐서 저 6이라는 속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출발해서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해당 넓이 6이고요. 8, 6, 48이고요. 그 다음에 3, 6, 18, 9. 얘는 요만큼 움직였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우준이랑 규현이는 특강 수업 처음 들으시죠? 보통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수업이라서 숙제를 안 해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분량을 최소화시켜 놓습니다. 목적은 뭐냐? 조금만 나갔으니까 조금은 풀겠지가 아니고요. 난 인간을 안 믿습니다. 풀어. 안 풀면 안 보내. 요겁니다. 자, 오늘 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넌 이미 들었죠? 안 풀면 안 보냅니다. 아예. 넌 어차피 못 가고요. 빨리 푸세요. 뭐라고요?